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팀 박홍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추진 배경. 두 번째, 마을공동체란. 세 번째, 2021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네 번째, 보조금 예산 편성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평균 연령 및 노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 3위의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혹시 강원도의 출산율을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18명입니다. 강원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데에 비해 강원도는 1.31명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인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고령인구 비율이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강원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19.2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무려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점점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는 앞으로 3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점쳐진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경제, 사회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 확산, 삶의 질 개선, 주민 만족도 향상, 정부 지원 사업 변화 대응 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생 마을 육성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가 삭막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어느덧 1년을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최근엔 재확산의 기세 또한 거셉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무엇보다 마을 공동체에 큰 변화가 생겼고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된 언택트 문화는 예방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 활동을 감소시키는 등 마을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여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게 무료 나눔을 한 공동체도 있고 비대면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임대료를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복지시설 휴관 장기화와 자원봉사활동 중단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가정을 위한 밀키트 나눔 봉사를 하는 공동체,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 방송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해소를 위한 심리 방역 프로그램인 발코니 음악회를 실시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을이라고 하면 농어촌 작은 마을을 떠올리기 쉽고 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의 모습은 어떻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농업인구 비율이나 경작지 비율 등으로 구분을 하곤 합니다. 또 행정구역의 읍면인 경우 농촌 혹은 농어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마을이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생업에 주로 매달리는 도시의 동네는 마을의 사전적 의미나 원형과는 서로 어긋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모름지기 마을이라면 최소한 삶과 일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시보다는 농촌에 적합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휴식과 문학까지 보태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도시 지역에서는 마을이라고 부를 만한 크기의 군락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도시 개발 시에 아파트 단지 구역을 땡땡 마을로 짓기도 하지만 대개 통용되는 마을과는 뜻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이란 농촌과 도시를 불문하고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라고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위축 속에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 독거노인 증가, 계층 단절 등의 지역 문제와 사회적 병리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국가 중심 체계로는 지역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 중심의 해결책은 일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는 있으나 국가 지원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반복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결국 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지속적인 관리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해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간 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역할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은 지역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여하고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오른쪽 그림처럼 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조한 균형 발전 및 지방 분권의 역할, 패러다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지역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보조자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을 정의해 보았으니 이제 마을과 공동체를 이어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강원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 주민,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을입니다.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주민입니다. 주민은 해당 시군의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마을 공동체입니다.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마을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나의 필요와 마을의 필요를 일치시켜 주민 모임에서 마을 모임으로 이어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 기반의 상향식 주민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넷째,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마을 공동체란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의 의미이며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동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공동 육아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지원형, 마을 문화 행사나 플리마켓, 마을 미디어와 같은 문화예술형,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활동인 복지봉사형,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인 소득사업형, 마을 경관 조성, 환경 개선 활동과 같은 환경정비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755개 공동체 약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공모사업의 지원금은 2014년도부터 올해 2020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지원 개수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다 2019년도에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속한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소와 운영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신규 공동체 발굴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센터가 운영된 2019년도부터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인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더욱 많은 개소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주민 화합 및 마을 자치 기능 향상, 공동체 형성 동기부여, 공동체 자립발전 지원 등 양질의 성장 모두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1단계 시군이 지원하는 발화 공동체, 2단계 도가 지원하는 성장 공동체, 3단계 역시 도가 지원하며 공동체를 선도하는 개화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는 단계가 바로 발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발굴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 단계는 마을 문제 해결과 함께 마을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계 사업까지 발굴하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발화 단계는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신규 단계로 주민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는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단계로 주민 10인 이상이며 총 지원 횟수는 2회, 즉 2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개화 단계는 마을의 자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주민 15인이 이상 되어야 하며 지원 횟수는 1회입니다. 성장 단계와 개화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간 환경 개선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간 환경 개선비는 노후시설 보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발화 단계는 강원도가 아닌 각 시군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의 공모 시기는 시군에 따라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마을 공동체 담당자 혹은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성장 단계, 개화 단계, 그리고 기획 공모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장 단계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주민 10인 이상의 기존 마을 공동체입니다. 성장 단계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이거나 2020년도까지 시군 자체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마을 자원조사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도 성장 단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총 2회입니다. 2020년도 마을 공동체 사업 성장 단계에 진입한 공동체부터 성장 1회차로 인정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공동체 한 개소당 1,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금액의 자부담 5%는 의무적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으로 계획하신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예산 계획은 자유롭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세부 지침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화 단계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주민 15인 이상의 기존 마을 공동체입니다. 개화 단계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성장 단계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법인 혹은 단체 설립 계획이 있는 공동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횟수는 총 1회입니다. 성장 단계와 다르게 1회만 지원 가능하시며 내년에 개화 단계에 진입한 공동체는 2022년도부터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에 지원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공동체 한 개소당 2,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액의 자부담 10%는 의무적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마을 공동체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으로 계획하신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예산 계획은 편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침은 역시 잠시 후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 사업인 기획공모사업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시군과 공동기획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기획공모사업은 공동체 연계협력사업, 기획공모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일자리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횟수는 1회이며 지원 금액은 개소당 4,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금액의 10%는 자부담으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조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한 예산에 대한 지원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센터와 도 사회적 경제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선정에 있어 대면 심사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였지만 선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대면 심사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일정은 추후 시군 담당자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기타 관련 사항은 시군과 센터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 관한 안내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 내에 보시면 세부 추진 계획과 예산 계획이 있는데요. 반드시 세부 추진 계획과 예산 계획은 서로 연동되면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 산출 계획에 사용되는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기본 원칙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기본 원칙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 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신청서 안에 있는 사업 계획서와 예산 세부 계획이 연동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공모사업 지원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 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 공동체 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시되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예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재료비에는 금액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참가 인원, 그리고 곱하기 행사 진행 횟수 해서 총 지출 금액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간 개선 시 해당 공간 활용 목적의 필수적인 물품 또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자재 범위 내로 인정된 항목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서는 1만원 이하의 자산 취득은 가능합니다만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불가 항목입니다. 사업 목적 추진, 즉 마을 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이 불가한 상세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 관리비, 보조사업 선정, 주민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 참석비. 특히 이 부분은 마을 공동체 내에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 강사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단체의 일반 운영비, 그리고 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자산 취득비, 그리고 식비, 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 시 유류비 등은 예산 편성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예산 편성 가능 비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편성 기준은 지원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특정 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기준입니다. 홍보비는 30%대,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40%대, 임차료는 30%대. 여기서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는 40%대. 강사료는 동일인인 경우 월별 12만 5천원 이상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연비. 공연비는 30% 이내, 체험비 역시 30%대, 사업수행 인건비 20%대, 식비 다가비 10%대, 시설비, 즉 공동체 공간 개선 사업 시에 활용되는 예산인 시설비는 성장 단계, 즉 2단계의 경우 30% 이내, 개화 단계, 3단계인 경우 50% 이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자율 편성이나 공동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편성 기준의 퍼센테이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혹은 활동하고 계신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비목에 따라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센터나 시군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자, 도 사회적 경제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